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 나오는 상현삼 아카자가 혈기가 아닌 귀살대주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카자가 귀살대원 주까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왔었죠. 많은 분들이 제 부족한 가상 시나리오를 재밌게 봐주신다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카자 가상 시나리오 일부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아카자 가상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아카자이며 앞서 일부의 전개에 있었던 아카자와 연결된 인물들, 교메인, 표주로의 비중이 다른 주들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으며 비중이 없는 주들 같은 경우 다른 시나리오에서 활약할 예정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귀살대 권주가 된 아카자는 꾸준히 혈귀들을 주먹으로 두개골 사요나라를 시켜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귀살대의 꽤나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아카자는 개구쟁이처럼 날뛰며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했죠. 어느덧 자신보다 뒤에 들어온 연주 미치리와 하주 무이치로 후배 주들도 생기게 되었고, 표주로 같은 인싸 타입의 성격은 아니었지만 친한 사람들과는 꽤나 친하게 지냈으며 특히 실력있고 재능이 보이는 인간들을 귀살대로 엄청나게 영입을 하고 다녔죠. 아카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하는 말은 너도 귀살대가 되어라 였습니다. 참고로 저번 영상에서 아카자의 호흡을 강철의 호흡으로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파괴의 호흡은 행동을 뜻하는 단어라 쓰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 많은 댓글에 사랑의 호흡은 그럼 왜 된 거예요? 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사랑을 하는, 다른 존재를 좋아한다는 행동의 의미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마음에 존재하는 어떤 감정을 지칭하는 뜻도 있죠. 사랑도 바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는 추상적 의미가 있기에 호흡의 명칭에 써도 된다고 생각했으며, 파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어떠한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타쿠 개인적인 견해죠. 자, 다시 시나리오 돌아가서 어느 날 아카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서 혈기 피해를 입은 것이 파악이 되어 파견을 나갔고, 어떤 소녀 혈기와 소년이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혈기로 보면 곧바로 두개골 사요나라 시키는 아카자였지만 여자 혈기만 보면 선뜻 공격을 못하는 습관이 있었죠. 코요키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인간형에 가까운 여자 혈기, 특히 성인이 아직 되지 않은 여자 혈기를 퇴치하는 것을 매우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네지코를 죽이지는 않고 일단 팔을 뒤로 꺾어 제압만 해두었죠. 그런데 그때 탄지로는 아카자가 네지코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덤벼들었고, 아카자는 보기 좋게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네지코는 탄지로에게 달려가 탄지로를 지키려는 모션을 취했고, 아카자는 그 모습을 꽤나 흥미롭게 보았죠. 탄지로는 자신의 동생은 인간을 절대 먹지 않을 거라고 애원을 하며 제발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그건 일단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네지코를 어느 한 거처를 마련해두고 거기에 감금을 시켜놓겠다고 했죠. 그나마 동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탄지로는 받아들였고, 아카자는 그런 탄지로의 의지를 높이 평가해 너도 귀살대가 되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자신에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딱히 자신은 검사가 아니기도 하고 약한 사람과 함께 훈련하는 건 딱 질색이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 마침 최근 자신의 추코를 주의 자리까지 올려놨으며 자신의 부탁이라면 호탕하게 받아주는 염주 쿄조로에게 탄지로를 떠넘기자는 생각을 해낸 후 꽤나 뿌듯했죠. 그렇게 탄지로를 쿄조로에게 소개시켜줬고, 쿄조로는 아주 열정적이며 빡시게 탄지로를 수련시켜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탄지로는 화염의 호흡을 배워 귀살대 선별 시험을 통과해 귀살대원이 되었고, 네지코는 인간을 잡아먹지 않는 이례적인 혈기로 인정을 받아 귀살대원의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귀살대원들에게 전해졌으며 귀살대원이 네지코를 혈기라고 공격하는 일은 일체 없었죠. 그 뒤 탄지로와 네지코가 임무를 하게 되었을 때 네지코가 우월한 신체 능력을 이용한 발차기 공격으로 혈기들을 박살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카자는 엄청난 흥미를 느꼈고 네지코를 자신의 제자로 들여 격투술을 배우게 하겠다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들 칼을 쓸 때 주먹으로 혈기를 죽이는 특이한 귀살대원 플러스 최초의 혈기 귀살대원의 조합은 아주 신선하죠. 아카자는 새로운 임무를 받기 전까지는 항상 네지코와 대련을 하며 성장해 나갔으며 네지코의 성장 속도는 무섭도록 빨랐습니다.
그 시점에 수주기와 충주신호부는 나타구모 산에 있는 하연호 루이를 잡고 염주 쿄주로와 탄지로는 무한열차에서 하연일 엠무를 잡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나머지 하연들은 무잔에게 쓸모없다며 숙청을 당하는 바람에 12기월은 상현의 혈기들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메이와 마주친 아카자. 교메이는 엄청난 분노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고 아카자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교메이는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기회가 비로소 찾아온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은인이자 스승과도 같은 교메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아카자는 흥미를 느껴 교메이와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죠. 마침 그 시점에 탄지로와 네지코는 음주 우주이 탱겐과 함께 유곽 임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메이는 귀살대 정보원으로부터 상현육의 거처를 알아냈다는 정보를 받았고 그 상현육을 잡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자신 혼자 가도 된다고 했고 아카자도 임무를 배정받긴 했지만 까마귀를 통해 자신의 임무를 염주 쿄조로에게 그 임무를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나중에 맛있는 밥을 사겠다고 말해요. 평소 쿄조로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아카자는 가끔씩 이렇게 자신의 임무를 쿄조로에게 떠넘기고 네즈코나 교메이와 수련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쿄조로는 언제나 아카자의 부탁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었죠. 부탁을 할 때마다 맛있는 밥도 잔뜩 사주었으니 말이에요. 교메이는 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추었고 곧이어 결심을 한 듯 들어갔는데 그곳은 온통 술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명 야쿠자 집단의 본거지였는데 많은 야쿠자들이 술에 거하게 취해 있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는 양 옆에 여자를 끼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한 남자 혈귀가 있었죠. 교메이가 들어오자 그 혈귀는 아니 이게 누구신가? 교메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암주 교메이라고 불러야 하나? 라며 띠껍게 말을 했죠. 그러자 교메이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역시 네 녀석이 맞았구나 카이가쿠 라고 했습니다. 카이가쿠는 어릴 적 교메이가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살던 아이였는데 교메이의 말을 듣지 않고 밤늦게 나갔다가 혈귀를 마주쳐 자신이 살기 위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교메이를 팔아먹었었죠. 그때 아이들은 한 명 빼고 혈귀에게 살해당했고 교메이는 그 혈귀를 때려 죽였지만 아침이 되자 혈귀의 시체가 사라져 마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 아이들을 살인한 죄로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카이가쿠는 어디서 번개호흡을 배운 뒤에 귀살대원이 되었다고 들었었는데 계속 한번 보려고 했지만 엇갈렸고 얼마 되지 않아 혈귀가 되어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찾아 나섰던 것이죠. 카이가쿠는 혈귀가 된 후 호흡을 익힌 혈귀이니만큼 아주 빠르게 성장했고 상현 6까지 성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성은 못 버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을 거느리고 싶어 야쿠자 두목을 죽인 뒤 야쿠자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죠. 카이가쿠는 말했습니다. 대대로 상현의 혈기부터는 귀살대 주들이 3명 정도는 붙어야 잡을 수 있는 경지이며 지금 너네 둘로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고 낄낄거리며 말을 했죠. 아카자는 발끈해 오냐 한번 해보자 라고 덤벼들으려고 하는 순간 교메이가 아카자를 막아섰고 저 녀석은 내가 혼자 처리하겠다는 단호한 말을 했습니다. 아카자는 상현의 혈기와 자신도 싸워보고 싶었지만 둘이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하니 이번에는 빠져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교메이와 카이가쿠의 전투는 시작되었고 카이가쿠는 번개의 호흡을 이용한 빠른 스피드로 접근했고 교메이의 목을 노리며 우선 한 마리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메이는 맨주먹으로 카이가쿠의 면상을 갈겨버렸고 카이가쿠는 저 멀리 튕겨져 나갔죠. 코피가 터져 주르르 흐르는 카이가쿠는 자신의 스피드를 따라왔다는 거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연이겠지 싶어 다시 한번 빠르게 접근했고 목을 베려고 했지만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또다시 교메이 주먹이 얼굴에 꽂혔죠. 그 모습을 본 아카자는 저거 일부러 안 죽이고 패는 거구만 쌓인 게 많았나 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이가쿠는 열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혈귀가 되어 얻은 혈기술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혈기술을 섞은 번개의 호흡 공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교메이는 그 공격을 간단하게 피해버렸고 이내 눈물을 흘렸죠. 고작 이런 정도가 되기 위해 어릴 적 아이들을 배신했고 귀살대를 배신한 것이냐며 드디어 교메이는 철퇴를 들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며 다시 카이가쿠는 공격을 했지만 교메이의 바위의 호흡 공격에 양팔이 날아가 버렸죠. 엄청난 공격력에 당황하던 카이가쿠는 어째서 상현이 된 자신이 주 한 명에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성질을 냈습니다. 카이가쿠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이자들을 어서 막으라고 했는데 보니 이미 아카자가 야쿠자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카이가쿠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교메이는 나무 아미타부를 외치며 카이가쿠의 머리와 몸통을 박살내버렸고 상현인 내가
라는 말만 남긴 채 소멸했습니다. 상현만 되면 세상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교메이는 자신의 손으로 카이가쿠를 퇴치해서 후련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거두어 길렀던 아이였기에 자신 때문에 저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며 눈물을 흘렸고, 아카자는 조용히 교메이의 화난 실력을 보고 괴물 같은 녀석, 이 녀석은 화나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상현육 카이가쿠 임무가 끝이 났죠. 그 시점에 다른 곳에서는 우주이 탱겐과 함께 유학 임무로 떠났던 탄지로와 네즈코가 상현 후 다키 규타로 남매와 엄청난 혈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즈코는 각성 상태가 되어 신체 능력이 엄청나게 급상승했고 아카자에게 배운 무술로 다키를 압도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키 같은 경우는 인간들을 많이 잡아먹고 오랜 세월 동안 힘을 길렀다고 해도 기술을 연마하고 전투 센스를 기르는 훈련을 많이 하지 않았기에 실전 격투에 대해 단련을 해온 네즈코와 6탄전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즈코가 강철의 호흡을 쓰지는 않았지만 혈기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파괴력으로 비슷한 흉내를 낼 수는 있었죠. 그 사이 음주 탱겐과 탄지로는 규타로를 상대했고 둘은 엄청나게 고전을 했지만 끝내 규타로의 목을 베어내고 다키의 목을 베어내어 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주이 탱겐은 많은 부상을 입어 은퇴를 하게 되었죠. 그래도 귀살대에서는 상현을 2마리나 잡았다는 쾌거에 엄청난 환희 찼습니다. 지금까지 귀살대와는 다른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아카자는 네즈코가 각성해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네즈코에게 각성 상태 컨트롤하는 방법을 자신과 대련을 하며 익히게 했고, 자신 또한 네즈코와 대련을 하며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카자가 귀살병이 되었다며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부로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좀 길어져서 다음번 시나리오에서 끝을 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상 교메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카자와 친분이 깊도록 설정해놓은 교메이라서 그동안 교메이 에피소드에서 빠져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카이가쿠 에피소드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럼 제니치는 어떻게 되냐고요? 아쉽지만 제니치 이노스케는 이 가상 시나리오에 캐스팅되지 않았네요. 얘네가 더욱 활약할 가상 시나리오가 또 언젠가는 나오겠죠? 어쨌든 다음 아카자 가상 시나리오 최종 후면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